이렇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 루푸스 한방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루푸스 한방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지난 강의에서는 듣지 못했죠. 이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 내용 잠깐 요약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네. 루푸스 한방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상황일 때 루푸스 한방 치료를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루푸스 발병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첫 번째로. 네. 그리고 그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루푸스 환자분들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방 치료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원장님, 루푸스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또 환자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 글쎄요, 나중에는 루푸스라는 병이 더 이상 희귀병으로 취급받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루푸스라는 병이 뭐 외국의 유명 팝 가수들이나 국내에서도 루푸스 발병하신 분들, 유명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그동안은 이제 희귀병에 속해 있고 실제로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이 루푸스라는 병명이 등록되면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등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희귀병으로 취급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제 예상으로는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루푸스 환자의 숫자가 굉장히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루푸스를 치료하는 것이 앞으로는 굉장한 어떤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루푸스 한방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루푸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 장기로 침범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네, 원장님,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시간이 지나도 내부 장기로 침범한 경우는 드물다. 그에 반해서 루푸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이나 폐, 콩팥으로 침범되면서 내부 장기에 어떤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기가 쉽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루푸스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루푸스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에 있어서는 좀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네, 그런 선입견, 이제 한방 치료가 루푸스에 좋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약이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네. 또 한약이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한약이 면역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주요 선입견들이 루푸스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루푸스 한방 치료가 가진 독보적인 치료 부분이 있거든요. 영역이. 네. 현대의학적 루푸스 치료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면역 억제, 염증 억제 분야에서는 현대의학 쪽이 뛰어날 수 있지만, 혈관을 재생시킨다든지 보채 수치를 올린다든지 항체 수치가 상승할 때 유전자 항체를 조절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전신적인 치료 부분에서는 한약적 루푸스 치료가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치료해 드리고 있는 루푸스 환자분들 1년, 2년 이렇게 한약 복용하면서 365일 그리고 2년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신장 수치, 간 수치 전혀 이상이 없는 데이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들 조금 불식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루푸스 조절 한약의 신장 기능, 콩팥을 오히려 좋아지게 한다. 단백뇨를 줄어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혈액 검사로 데이터로 증명이 되니까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많은 데이터를 지금 쌓고 있고 계속 발표를 할 것이니까 잘 봐주시면 좀 더 한방 치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루푸스 발병 초기에 한방 치료를 받으면 좋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루푸스라는 병은 초기에 치료할수록 낫기 쉽다. 네. 예, 이 점은 굉장한 다른 병에 비해서 장점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도 똑같은 초기라고 할 때 루푸스는 더 낫는 것이 쉽다.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한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루푸스는 매우 쉽다. 그런데 루푸스 환자분들이 초기에 잘 치료를 안 하시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루푸스는 오래 경과하면 상당히 좋지 않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장기를 침범하면서 생명에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기가 되면 안 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서 급박한 코너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제일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원장님이 양방에서 루푸스 치료를 받다가 진행이 더 이상 막지 못할 때 한방 치료를 받으면 좋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양방에서 이제 대부분의 루푸스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양약이 면역 억제 작용이 듣지 않으면서 루푸스 증상이 악화되고 갑자기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신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일 때 한방 루푸스 치료가 구세주 역할로서 그러니까 9회 말에 나타나는 구원투수 역할을 예,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 구원투수도 점수 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루에 찼다 주자가 공을 맞기만 해도 역전이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구원투수가 나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것처럼 루푸스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네. 그 한방 치료로서 할 수 있는 선이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않은 상황일 때는 구원투수 역할로서 그 상황을 막아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선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서면은 양방 한방 다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꼭 한방 치료를 한번 선택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루푸스 한방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 또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루푸스 여성분들이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지내시기 때문에요. 네.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현대의학에서 쓰는 약 중에서 정말 마법과 같은 약입니다. 네. 먹자마자 바로 염증이 가라앉고 몸 안에 모든 전신 면역 증상이 가라앉는 하루만 먹어도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테로이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루푸스 환자분들인데 이 부작용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루푸스 환자분들에게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잘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좋다 보니까 네. 그리고 루푸스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이렇게 복용하시면서 지내다 보면은 이제 부작용이 한두 가지 정도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네. 루푸스 여성분들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호소하십니다만은 심하게 나타나신 분들도 있고요. 한두 개만 호소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1년, 2년 동안 괜찮다가 4, 5년 정도 되어야만 루푸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그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루푸스 환자분들에게 스테로이드 부작용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제일 많은 것은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 루푸스 치료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뭐냐면은 루푸스 여성분들이 대부분 좀 외모가 되게 네. 예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예술이나 방송 계통에 종사하신 분들 중에서 루푸스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루푸스 환자분들 이제 저한테 오셨을 때 얼굴을 보고 그 예전 제가 사진을 이제 한번 볼 수 있게 해서 보거든요. 네. 예전에는 얼굴이 정말로 이렇게 계란형으로 정말 전형적인 미인형, 네. 정말 이렇게 갸름하고 날씬한 얼굴형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분은 얼굴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부으신 건가요? 호빵처럼 네. 변한 거예요. 이게 문페이스 얼굴이거든요. 그렇게 예쁘던 얼굴이 스테로이드 복용하면서 루푸스 관리하다 보니까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랜만에 5년 만에 또는 7년 만에 누구 친구를 만나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얼굴이 변하는데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에 의한 문페이스 현상입니다. 그래서 턱도 이렇게 붓고요. 뒷목도 두툼하게 생긴 경우 있고 복부에 지방이 또 껴요. 옛날에 그 날씬하던 여자분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변해버린 거예요. 스테로이드는 정말 마법과 같은 약이고 효과가 너무 좋은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 성분 자체가 몸 안에 들어가서 콜레스테롤로 축적되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돼요. 그래서 얼굴에 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문페이스 현상, 이 문페이스 현상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거예요. 루푸스 여성분들 외모가 정말 여성적이고 예쁘신 분들이 많고 머리숱이 또 많았던 분들이 많아요. 또 희한하게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제 앞에 있는 분은 머리가 정말 이게 듬성듬성 빠지셔가지고 본인도 너무나 속상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가족들 주변 분들도 안타까워할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거예요. 탈모도 루푸스와 스테로이드 복용 중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고 그 다음에 루푸스 여성분들이 보면은 피부가 좋은 분들이 또 많아요. 예, 외모가 예쁘신 분들이 많은데 피부도 좋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 지금 제 앞에 있는 얼굴은 또 어떤 얼굴이냐? 여드름이 이렇게 나거나
홍반이 나거나 이렇게 붉게 루푸스 홍반, 나비 모양 발진이 나 있거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 여드름이나 어떤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긴다는 겁니다. 네. 이와 동시에 대사성 질환이 잘 생기는데 고혈압이 생기거나 당뇨 수치가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스테로이드의 어떤 전형적인 부작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 그리고 피부에 멍이 쉽게 들어요. 피부가 그리고 얇아지고요. 멍이 쉽게 들고 체열을 하기 위해서 피를 뽑을 때 멍이 한 1주일에서 2주일을 가요. 그 멍이. 이 정도로 혈관이 약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나타나시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루푸스는 관리되는데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병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은 어떤 고관절 괴사나 네. 무릎 연골이 괴사되는 현상입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한방 치료를 좀 해보는 게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또 루푸스 한방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 루푸스 검사 중에서요. 네. 항체 검사가 있어요. 그 안티 dsDNA라고 하는 이 더블 스트랜드 유전자라는 이 유전자 검사 항체가 있는데 이 항체 수치가 올라가면 루푸스가 활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 dsDNA라고 하는 이 항체 수치를 통해서 루푸스의 경과 예후 지금 상태를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 안티 dsDNA 수치가 조절이 되면서 떨어져야지 루푸스가 좋아지고 임상적 관해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데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이 항체 수치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중에도 이게 10 이하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40, 60, 80 하면서 100으로 넘어가고 갑자기 이 수치가 막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해 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자연적인 면역 조절 상태에 도달해야지만 항체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양방 치료를 받으면서 이 안티 dsDNA 수치가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 안티 dsDNA가 갑자기 상승한 분들, 갑자기 루푸스 활성도가 치솟는 분들은 한방 치료를 통해서 이 안티 dsDNA를 치료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 dsDNA, 이 루푸스 항체 수치를 조절하는 분야요. 이 한의학 루푸스 치료 분야 중에서도 제일 어떤 독보적인, 정말로 독창적인 분야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어떤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루푸스 치료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푸스 활성도에 그러니까 항체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이 한방 루푸스 치료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럼 또 어떤 상황에서 루푸스 한방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네. 우리가 그 루푸스를 이제 관리하면서 이제 보아야 되는 게 이 안티 dsDNA 이 항체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C3, C4라는 보체 수치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올라가야 돼요. 요거는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 보체 수치라는 것은 루푸스의 염증 반응이 강해질수록 떨어집니다. 이 보체라는 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에. 그래서 루푸스가 나빠지면 보체 수치가 떨어지고요. 루푸스가 좋아지면 보체 수치가 올라가는 건데요. 저보체혈증의 루푸스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이 C3, C4 보체 수치가 낮게 저공 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이 떨어진 보체 수치는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방 루푸스 치료를 하게 되면요. 이 C3, C4 수치가 면역 억제 스테로이드를 줄이면서도 상승하게 되는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한의학 루푸스 치료가 자가 조절, 몸의 자연적인 치유력을 살리기 때문에 이 보체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아까 안티 dsDNA 수치를 조절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의학적 루푸스 치료의 양방보다 뛰어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방 루푸스 치료는 보체 수치를 올려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또 어떤 상황에서 한방 루푸스 치료가 필요할까요? 예. 단백뇨가 이제 그 50, 100 이하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400, 500, 1000, 2000, 3000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방에서 이제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복용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약이 안 듣는 시점이 와서 면역 억제제가 내성이 생기거나 약이 안 듣는 시점이 와서 단백뇨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변에 거품이 엄청난 양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네. 이때는 단백뇨를 줄이고 단백뇨를 진행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루푸스 신염을 멈추기 위해서는 한약적 치료가 여기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루푸스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지금 그 고열이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고열이 나면. 근데 이제 루푸스에서 또 제일 안 좋은 증상이 여기 흉통이에요. 가슴에. 이거는 심장 쪽에 어떤 압박감, 죄이는감 또는 꽉 눌리는 통증, 굉장한 통증이거든요. 심장 쪽의 통증은. 이 흉통, 가슴 통증이 없어져야 됩니다. 루푸스 환자분은요. 이 가슴 통증이 있으면은 심장이나 심막, 폐에 물이 차요. 그러면은 입원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입원하게 되면 물 빼고 또 이렇게 석션을 또 해야 돼요. 네. 그 내부로 꽂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차지 않게 하려면은 심막이나 폐에 물이 차지 않게 하려면은 평소에 흉통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스테로이드나 면역제를 복용하면서도 가슴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루푸스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찾아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를.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은요, 스테로이드나 면역제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럼 한방 치료를 해서 흉통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이제 살 것 같다. 왜냐면 가슴이 계속 아픈 사람은요, 정말 그 통증이 심각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서워요. 가슴이 아프면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가슴이 딱 풀리면서 부드러워지면은 웃음이 나오고 이제 좀 안도감이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흉통이 없어지지 않는 루푸스 환자분들은 한방 치료가 필요하다. 네. 자, 흉통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루푸스 한방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루푸스 한방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이제 제일 이제 근본적인 얘기가 될 건데요. 이제 루푸스를 치료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면역제제 스테로이드 복용하면서 혈액 검사 수치 유지하고 신장 관련 수치 유지하고 소변 검사 수치 유지하고 루푸스가 활성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이제 대부분 관리들을 하시는 건데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관리만 하면서 루푸스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죠. 이런 분들은 내가 루푸스를 한번 이겨보고 싶다. 내 몸에서 루푸스를 멀리 떠나보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루푸스가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루푸스가 근본적으로 내 몸에서 어떤 떠나가는 상태를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오늘 쭉 말씀드린 상황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한방치료가 구원투수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드린 것은 루푸스 상태가 잘 관리가 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렇게 안정적일 때 여유 있게 루푸스와 한번 싸워보고 싶다.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에서 루푸스를 내 몸에서 떠나보내고 싶은 도전을 해보고 싶다. 안전하게 약을 줄여가면서 한방치료를 한다면은 루푸스 관해 상태, 임상적 완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루푸스 한방 치료를 좀 같이 병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까지 루푸스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루푸스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